자, 간밤 글로벌 증시 움직임 어땠는지,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가늠해보면서 우리 시장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N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뭔가 우려감이 또 형성되며 슈어가 된 뉴욕장이었습니다. 분위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3대 지수가 조금 좀 하락세로 마감된 게 사실입니다. 장중 내내 괜찮았었는데요. 소위 경계 및 차익성 매물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나오면서 나스닥은 제법 좀 빠졌습니다. 1.4%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다우지수가 오늘까지 올라갔으면 닷새 연속 상승할 수도 있었고요. 만약 닷새 연속 상승에 성공했으면 1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좀 나름 소박한 꿈이죠. 닷새 연속 올라가는 것이. 그렇지만 약간 막판에 네. 좀 뒷심이 좀 부족한 하루였고요. 유가라든가 금값은 오늘 약간 소강 상태였습니다. 유가가 실제로 어저께 정기장이 어제 우리 시간 밤 이전에요. 장중 내내 거의 뭐 10%, 10달러 초반까지 막 떨어졌었거든요.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좀 내리긴 내렸지만 이 정도 갖고는 요즘은 시장이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 금융재, 금융주, 소재주가 반등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쪽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그동안 반등폭이 좀 저조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 반등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나름 미국 경제가 조만간 재가동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에 소위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2.6%가 오늘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시장을 주도하던 것들이 한 4% 떨어졌고, 바로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오늘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반등 강했던 것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공포지수와 확진자 수를 같이 그린 겁니다. 네. 공포지수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소위 옵션을 갖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가 크면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요.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 보이는 것 중에 빨간 선이 공포지수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저 빨간 선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수학적 의미는 모르겠으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5% 이상 전일 대비 증가한 나라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보시면 최근 한 달 전쯤 해서 한 20일 전쯤 해서 피크를 쳤다는 겁니다. 120여 개의 국가가 전날 대비 5%씩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데, 이제 파란색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0여 개국, 40여 개국으로 수준을 뚫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나라보다는 확진자 수가 좀 안정된 흐름. 네네.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지나간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국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는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주시장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다. 실적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모든 심리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슷한 관점에서 루올드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도 거의 그런 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시장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얘기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베타 주식이요.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것들, 시장의 공포지수가 변동성이 올라가면 그런 건 환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금융소재 산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 축으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그룹이 되겠고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낙폭과대주입니다. 낙폭과대주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다 반등할 때 반등 못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그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러셀 2000이 9% 올라간 반면에 S&P 500은 4.6%.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가 나름 중소형주가 더 선방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의 뭐 종목들 몇 가지 좀 뭐 봐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었을까요? 간밤에? 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름 들으면 여러분들 익숙하지 못하신데 미국에 계신 분이 이걸 다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여행 갔다가 소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예. 마크를 알고 있어요. 예, 딱 이 네. 기업이 제일 큰 전 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갖고 있거든. 당연히 주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을 리가 있나요? 매장 자체를 클로즈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 주말을 거쳐서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해서 미국 전역 모든 주는 아니지만 네. 이제 경제 활동이 허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49개 몰을 대형몰을 재오픈한다는 얘기 나면서 오늘 나름 10%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회사 이름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것이 되겠고요. 어제 한번 제가 소개드린 것이 신규 주택 판매가 의외로 지금 견조하다, 반등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주택 건설 업종이 오늘 좀 주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마스크지만 미국에서 대표적인 마스크 우리나라 이제 뭐 94 얘기하자면 미국에서는 NF95인가 뭐 약간 다른 분류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항상 마크 들어있는 거 있죠. 3M이요. 3M이 2.6% 나름 실적 괜찮았다고 얘기 나왔고요. 펩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나름 선방했다는 얘기하면서 1.3% 올라갑니다. 구글도 정리해 주세요. 장 마감 이후 실적 나왔잖아요. 네.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구글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요. 왜냐하면 다른 빵에 비해서 재미없던 것은 광고 시장은 세계 1위거든요. 1위가 이제 구글인데 특히 이제 구글의 광고에 온라인 광고 우리나라 전 비슷하다 보고 있는데 최고의 소위 뭐랄까 물주라 그럴까요? 광고주가 누구였냐면 네네. 해외 여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게 보면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가 최고의 물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외 여행 가고 없네요. 미국에서 안에서도 멀리 가는 비행기 잘 안 타는 분위기인 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김포공항 거의 국제에서는 제가 아는데 완전히 문 닫고 있거든요. 갈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일주일에 잠깐 한두 번 갈까 말까.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는데 오늘 정비장까지 재미없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였는데요. 나름 광고 매출 선방했다. 얘기 나왔고요. 생각보단 괜찮았다. 딱 그 편의가 되겠고요. 그거죠. 그 와중에 유튜브 광고 있죠. 네, 유튜브 네. 광고는 뭐 역시 3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쪽으로 가야 되네요. 2분기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고 나름 뭐 그 경비도 줄이고 해서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해 나가겠다 하면서 쉽게 해서 이런 표현이죠.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그겁니다. 네. 꿈과 희망을 네. 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3%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8%가 올라갔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서 물론 그래봤자 사상적 효과에 멉니다. 구글은요. 그렇지만 구글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스타벅스까지 잠깐 말씀드린 스타벅스가 이제 당연하죠. 실적이 안 좋았죠. 문을 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가 줄어들었지만 동일 점포 매출이요. 해외는 10%가 나오면서 나름 주가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장기 투자를 외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답할까요? 이거는 이제 적절한 질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장기 투자도 하실 수 있고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 지금 변동성이 다시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찌됐건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 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그런 것들이 공포지수의 하락, 변동성의 하락, 그러면서 고베타 주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베타 주식하면 이게 들어는 봤지만 헷갈려 하시거든요. 고베타 주식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베타 주식은 지수보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수보다 더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동이 큰 거. 그러니까 미국의 S&P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한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 베타값이 높은 네. 주식이 되겠고요. 네. 대한민국 주식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집중된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닥 테마주가 고베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베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상대적이 유리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실적이랑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 이런 분위기. 그러면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좀 하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난 아랑곳하지 않고 난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좀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확률이 좀 높아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펀더멘털 뒷받침 되냐 하면 누구나 다 알죠. 펀더멘털 뒷받침이 절대 안 됩니다. 미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귀 속에서 속삭이던 간에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저평가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3배가 나옵니다. 예상 실적 기준. 10.3배라 보면 많은 분들 이건 뭐 저평가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딴 나라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10배 이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자주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평균이 딱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 보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시장 상황, 어떤 변동성 축소 이런 것 때문에 될 수는 있죠. 다만 하나 불안한 거 있다면 지금
연휴잖아요. 네, 쉬어간다는 거. 연휴를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머리 아파하는 사람, 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다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주식을 팔아야 되냐?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주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합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도 N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